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생각해보니까 일부 방송할 때 저번 주에 결방한 거 얘기 안 했더라고요. 결방 안내를 저희가 안 드렸어요. 스무스하게 또 아니고 아예 없는 척 아니, 너무 대충 얘기는 했어요. 그랬었어요. 네. 아니 저번 주에 제가 목소리가 좀 갈라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성이 아닌 그냥 탁성이라서. 평범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맞춰서 결방한 줄 그니까 빼고 해도 돼. 아니었어요? 빼고 할 거야. 대체품은 많다. 아니었어요? 오늘 저 몸을 하고도 온 걸 보면 아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리가 없어서 말이죠. 대체품이 많다. 그럼 뭐 우리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께서 러블리즈 팬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러블리즈 팬이죠. 어느 정도 팬이죠? 광팬인가요? 아니 뭐 저기 뭐야 팬사인회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체력이 넘치는 팬이 아니니까 그런 광팬이라고 하긴 힘들고 그냥 뭐 이제 다운 받아주고 영상 많이 봐주고 본방사수 해주고 이거 본방사수. 중요합니다. 본방사수 해주고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러블리즈는 왜 망블리즈가 됐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러블리즈가 왜 망블리즈가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러블리즈냐? 대표님께서 러블리즈 너무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왜 나의 러블리즈를 제끼고 여자친구 같은 것들이 1위를 하고 말이야. 아 여자친구 아 그래 이게 여자친구 팬분들이 들으면 여자친구- 광분할 말씀인데. 많은 나는 말씀이신데 싫어하는 표현은 안 괜찮아요. 했어요. 네. 괜찮아요. 아, 이동규 대표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아, 근데 저는 여자친구를- 걸그룹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전 몰라요, 저는. 친구를- 아까 계속 영상 보시던데. 맞아. 아, 그거 이렇게 이 틀어져 있길래 이거 자기가 틀어봐 놓고 여러분 네. 여기서 교정해 드릴게 제가 검색을 고양이가 해야 이 돼. 양반이 걸그룹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저를 그건 만나기 맞습니다. 전에.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뭐 그런 게 있나 하고 찾아보더니 이제는 나도 못 본 영상이 이런 거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보면 원래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애들이 이제 헛짓을 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막 예, 예.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 거 보면 보통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휴 또 저러고 있다 했는데 이분도 전형적인 그 아저씨 팬의 얼굴로 눈이 반짝반짝 하시던데. 서서히 미소가 지어지면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봐봐 본인 지금 저 아닌데. 웃음 아, 저렇게 근데 제가 입덕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저런 거예요, 식으로 원래. 하죠. 그런 네. 거예요. 다음 주에 뭐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 IOI 보러 가자고 아까 대표님께서. 보러 가자니까 그러시는데 나랑 아니 저는 IOI 관심 없다니까요. 저 걸그룹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건 저는 다를까? 도지원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도전 씨야? 아 거기 도지원 씨를 보거나 말씀하면서는 저런 미소를 안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그 없어요. 미소. 네. 나도 모르게 지어지는 그것. 그게 입덕의 흐뭇하게 포인트지. 지어지는 그 얼굴. 도지원 씨나 견미리 씨 얘기할 땐 한 번도 없었어요. 인정해요. 남자는 그런 거 앞에서 무너지는 거야 원래. 뭘 무너져? 제가 언제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이미. 가랑비 옷 젖듯이 가랑- 신압으로. 이미 끝났어. 아니 뭐 알겠습니다. 뭐 러블리즈 신곡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일단 고전에 이런 걸 한 네.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중에 몰라 오늘 또 걸그룹 아이돌 얘기긴 한데요. 일단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프로듀스 101 얘기하고 아이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팬덤 얘기, 뭐 산업 얘기, 네. 그리고 뭐 어른들이 그들을 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했는데 예.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했고 되게 막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초보적인 수준만 약간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해서 더 들어가야 될 지점이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멈추면은 10년째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뭐냐면은 문화에 대해 특히 이쪽 산업을 얘기할 때 10년째 유사 연애와 성적 대상화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뎁스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세세한 디테일들이 좀 더 나눠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걸 그때 그 한 번의 특집으로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저 근데 원어원 얘기하기도 바빴어요, 사실. 그리고 네. 입문으로선 충분한데 네. 거기서 얘기를 그치면은 그냥 하나만 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교양이 아니죠. 네, 그냥 나이브한 얘기였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뭐 또 특집을 잡아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다방면으로 그냥 우리가 스케치하듯이 좀 보여줘야 그 맥락이 여러 개가 눈에 들어온 다음에 러블리즈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나중에 언제가 됐든 또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올 텐데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뭐 그럴 때 그런 것이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해온 맥락들이 엮어지면서 이런 세계를 보는 눈, 또 이거가 다 아니더라도 다른 문화적인 매체를 보는 눈이 네. 좀 더 다르게 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연의 성적 대상화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 방송 들으셨다고 어디 가서
뭐 어떤 아저씨 팬덤한테 유사연의 성적 대상화 킥킥 하는 거는 본인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거 너머의 얘기가 이미 여기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들어가 보려고 이제 다른 쪽 문을 한번 열어보려는 시도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문화평론가 중에서도 대중문화평론가에 가까우신데 실체는 국내 유일 걸그룹 전문 평론가. 아니요, 걸그룹 있습니다. 진짜 전문 평론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누가 있죠?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실제로 아이돌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트도 있고 아이돌 음악을 갖고 분석적으로 음악적으로 이렇게 문화 비평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류의 시도는 꽤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도 지금 대표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냥 그런데요. 왜냐하면 대표님 주변 분들 중에 창작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국내 최고 걸그룹 전문 평론가라고 대표님이 평을 그 하셨는데 사람들이 걸그룹을 잘 몰라서 그런다니까. 여기 아는 대로 들어오면 내가 얘기했죠. 여기 안에 또 뎁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는 최고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여기도 전문가가 있다. 많으시다. 나는 그냥 약간 문을 한번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대표님이 우리 중에선 최고시다. 대표님 하여튼 러블리즈 광팬까지는 아니고 깊은 팬이신데 네. 네. 신곡이 나와서 또 1위를 못하고 트와이스한테 한참 밀리는 모습이죠. 왜 러블리즈는 망블리즈가 됐는지 그리고 그 전에 러블리즈는 어떤 팀인지 요거는 이제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망블리즈라고 부르는 거는 팬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망하는 러블리즈 그래서 망블리즈. 그러니까 뭐 망블리즈라고. 1위 곡 지금처럼 막 붐업돼가지고 1위 하고 팬들이 막 미쳐 날뛰고 그래가지고 막 판도 엄청 팔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 실제로 보면 1위 한 곡이 없고 그러니까요. 노래는 꽤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아주 막 완전히 무슨 소녀시대 전성기나 예. 지금의 트와이스처럼 막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면 망한다고 망블리즈라고 그런 것도 이게 이제 타 팬들이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팬들 입장에서 약간 자조적으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거기에는 러블리즈는 이런 또 이런다. 심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 팬들이 퀄리티에 칙하는 비해서 것처럼. 성과가 안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러블리즈 얘기하려면 트와이스 얘기부터 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들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건 제 네. 기준이에요. 제 자의적인 기준으로 걸그룹은 일단 세대 교체가 지금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거의 3세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건 1세대 예를 들어 핑클 SES라고 친다면 네. 예. 그 이전 세대는 일단 논외로 치자고요. 네. 뭐 셋돌의 김원선 이런 거. 그러니까 핑클 SES부터 치자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한국에서 그 걸그룹 아이돌이라는 어떤 거를 정착시켰다. 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그 이후에 나온 음. 그룹이라고 친다면 네. 걸그룹의 어떤 유형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거죠. 아, 첫째는 유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유형 및 시스템 뭐냐면 첫째 육성과 런칭하는 방식으로서의 그 산업적 시스템을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걸그룹이 나갈 수 있는 유형들을 딱 롤모델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2NE1의 걸크러쉬, 부하걸의 섹시, 소년시대의 청순, 소녀 네. 예. 원더걸스가 보여주는 뭐 글쎄 원더걸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다른 지점이 있었지만 복고스러움도 음. 있고. 그런 류의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그룹이라는 게 그 맥락을 벗어나는 걸그룹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 롤 모델 사이를 서로 갈아 끼우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렇게 하고 저번엔 이 컨셉. 1세대 때 이미 네.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근데 1세대 때는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어요. 섹시가 없었지 일단. 나름 섹시를 표방한 그룹 있긴 베이비복스. 했잖아요. 네, 베이비복스나. 베이비복스가 그 1세대 때 그 시절엔 그러지 않았어요. 망하고 걔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맨 처음에 단초가 나왔던 게 1집 때 그러니까 핑클이 3집인가요? 그 왜 검은 옷 입고 약간 네, 섹시하게 그 했던 김경호 씨가 불렀다 욕 먹었다는 그 뭐였더라? 노래. 네, 있어요. 이런 네. 거 있잖아. 섹시라는 거 아까 얘들이 나이가 드니까 다짜고짜 청순할 수 없구나라는 걸 시도를 했는데 그게 완성형은 아닌 거야. 뭔가 맞아요. 약간 이질적이었던 시도. 거야. 우리 핑클이 이런 거 하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걸그룹의 하나의 요소가 된 거잖아요. 저런 컨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성도 있게 보여준 측면에서 이제 2세대 애들이 그걸 다 보여준 거지. 네. 섹시도 했고 뭐. 그러니까 초반 컨셉부터 분화된 유형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왜 세대 교체가 됐냐면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처음에 걸그룹이 있다 태초에 여기 1세대였다고 친다면 2세대는 그 걸그룹을 만들고 팔려면 이리 해야 한다. 어떤 매뉴얼이 나왔다고 치자. 시스템이 네.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뉴얼. 다시 말씀드리면 연습생을 뽑아서 그죠. 트레이닝을 시킨 후에 그런 류의 구체적인 매뉴얼들. 그 팀에 이제 각자 음. 분명한 역할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컨셉을 그런 확실하게 것부터 잡고. 키우는 네. 것부터
팬들이 원하는 어떤 유형별로까지도 어떤 그러니까 그런 네. 매뉴얼들이 나온 거예요. 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왜 제가 세대를 여기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흔히 말하는 인덱스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트와이스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트와이스가 사실은 재밌는 게 JYP가 네. 팬덤 관리 못한다고 이렇게 좀 두고두고 이렇게 말 많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팬클럽이 막 뭘 하려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은 공지도 내리고 막 이렇게 네.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JYP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팬들의 요구를 또 좀 무시한다.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100% 들어맞는 예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지 뭐 원더걸스 미국에서 데려와라. 네. 나의 꿈을 위해 미국에서 함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하지 말라고 뭐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원더걸스 별명이 고인걸스라고 고인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다 박신영이. 보니까 이 트와이스가 처음 런칭될 때도 서바이벌로 했잖아요. 16이라는. 예.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처럼 했단 말이에요. 예. 연습생을 다 모아놓고 JYP에서 한 거죠. 그렇죠. JYP에서 네. 한 거죠. 그걸 방송을 해준 거지. 네, 네. 몇 명 중에서 9명을 추린 거죠? 16. 아, 16명 중에서 탈락을 이제 한 명씩 시켜가지고 그렇죠. 최종 9명을 그러니까 메이저와 남긴 거죠. 마이너를 나눈 거야. 얘들은 데뷔조가. 아, 근데 다음 주에라도 잘못하면 마이너로 갈 수 있다. 1, 2군으로 해서 1군, 2군. 그래서 네. 되게 그 방송도 치사해. 뭐냐면은 메이저 팀은 밴을 태워가지고 되게 좋은 숙소로 가고 마이너 팀은 좀 전에 누가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숙소에 데려가서 거기에 자고 진짜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 심지어 메이저 같은. 팀은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그러니까 주간에 연습할 수 있게 연습실이 있고 마이너 팀은 무조건 메이저가 빠지면 할 수 있는 거야 연습실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그런 치사한 이제 네. 그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 프로듀스 101 때처럼 연습생들 데뷔 전부터 얘들 캐릭터가 보이잖아. 네. 얘는 저런 매력이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근해지는 거예요. 데뷔할 때부터 이미 다른 걸그룹과 다른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이 그걸 어떤 벤치마킹이 된 거죠. 이미 팬덤을 가지고 어. 시작한 아, 거죠. 팬덤을 가지고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내 눈에 익은 거야. 왜냐면 네. 눈에 익기가 그게 런칭의 어떤 마케팅이잖아요. 일반 대중의 눈에 익게 하기가. 예. 근데 이미 눈이 익었는데 이건 이미 엄청난 효과잖아. 네. 몇십억의 마케팅 효과인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데뷔를 했어.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이미 다 알고 캐릭터 아는데 근데 이제 얘들의 특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얘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실제 하는 아이돌이다. 현실에 있는 아이돌이라는 걸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팬덤과의 스킨십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나는 판타지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팬미팅 같은 곳에서 굉장히 살갑게 대하고 실제로 뭐 다른 애들 살갑게 대하지만 네. 그 살갑다는 게 단순히 예의 바르고 정중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뭐 조련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살갑고 뭐 동네 아는 동생이 할 법한 얘기를 해주고 뭐 그런 건가요? 거기다가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1집 예를 들어 우아하게를 보면은 예. 뮤비를 보면 얘들의 특징이 딱 나와요. 보통 뮤비는 트와이스의 특징이 약간 발랄하고 뭐 깜찍하고 약간 활기찬 말괄량이 캐릭터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청순 이런 거랑 괴가 다르다고요. 예. 근데 뮤직비디오 설정 이거예요. 전대미문의 지구의 마지막 좀비들이 좀비들이 창궐하는. 창궐한 시대의 네. 마지막 미소녀들인 거야. 예. 근데 좀비가 우아하게. 팬들을 상징하는 거거든. 음. 대놓고 자기 팬들을 좀비로 딱 깔았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설정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너희의 희망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사 우아하게가 그거예요. 나 좀 우아하게 나 좀 데려가 줄 사람 있으면 내가 한번 나 좀 우아하게 대시해봐 뭐 이런 류의 얘기인 거야. 나 대시해봐. 그러니까 너희들 팬인 거 알고 나 좋아하는 거 아는데 덤벼봐. 나 여기 있어. 나 그런 가수야. 근데 이게 2집 치얼업까지도 그게 연장선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은 이번에 나오는 게. 치얼업도 어떤 설정이 없어요. 설정이 없고 그냥 일관돼. 나는 그냥 여기 있는 실제 하는 가수고 나를 꼬셔봐. 하지만 내가 도도하게 가사 내용이 그거거든. 내가 도도하게 전화 안 받고 그러지만 그거 다 너한테 너가 나한테 더 다가와주기 위한 밀당이지 상처받지 마 이런 얘기거든. 하지만 여자니까 이해해줘 이런 건데 설정해 보면 이 집 그 이번에 나온 치얼업 뮤비는 보면 뭐가 있냐면 실제 세계 애들이 지금 각자 설정한 캐릭터가 있어요. 뭐냐면 뭐 각자 영화에서 따온 거지. 네. 누구는 뭐 황진이처럼 한복 입고 누구는 뭐 카우보이 소녀 누구는 뭐 이렇게 총 쏘는 여자 누구는 세일러문 막 이래. 근데 걔들이 한 공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카메라 주체 있잖아. 근데 이게 아마 우리를 상징하는 거겠지. 나 같은 팬을 상징하는 거지. 예. 걔가 그 한 공간에 있는데 얘들이 다 나를
이게 시덥지도 않은 사람을 쳐다보는 거야. 어. 이 사람 이 얼굴이 카메라로 돼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예, 카메라가 봤어요. 렌즈를 끼는 순간 각자가 진짜로 연기하는 진짜 코스프레된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셀러문의 셀러문 진짜 이렇게 셀러문이 하면서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근데 그 전까지는 세일러문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일반인 여자애. 그러니까 그리고 날 쳐다보면 보니까 짜증냈거든. 누구는 여고생 교복 입고 있고, 그죠. 누구는 뭐 쌍권총 들고 죽일 듯이 막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녀들이 진짜로 해주고 싶은 물론 이제 이 가사랑 퉁쳐서 생각해보면 그게 이 여자들의 속마음인 거지. 난 실제로 너 이렇게 보고 있고 나 지금 짜증내고 있지만 진짜 나는 세일러문이고 뭐 이런 거지만 이게 이미지를 이어보면 진심인 것 같지만 이게 이중적으로 보여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녀들 시선에서 보면은 그녀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런 캐릭터니까 좋아해 주라는 건데 예. 다른 의미로 보면 팬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약간 그쵸, 마음을 그쵸. 상정할 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보되 이렇게 보고 싶었으면 좋겠어. 그 매뉴얼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전달해 실제 주는 걸 수도 있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연예인과 등가로 뭐 연애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이미지, 너희들에게 네. 요구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근데 트와이스가 그걸 내 진짜 진심 속마음이라 생각해 달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팬들이 연예인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요구할 때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요구해라. 거꾸로. 그치.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두 가지 면모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리얼충이란 말이 있어요. 네. 리얼충. 근데 여기서 충은 우리나라에서 쓴 일배충전 벌레 충자가 아니라 일본에서 온 말인데 충실하다. 네. 그러니까 리얼에 충실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왜 이런 서브컬처 문화에 관심 없고 그냥 현실 세계를 그냥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트와이스 같은 거 평생 쳐다보지도 않았던 네. 어른이나 뭐 일반인, 대학생. 근데 그걸 리얼충이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리얼충한테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잘 봐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 노래를 한번 쭉 연결해 봐요.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뭐 미스터 택시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각자의 설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화자의 통일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설정만 갈아 낀 거지. 약간 분열적이라고. 근데 트와이스는 굉장히 물론 이제 겨우 그래봤자 이 앨범이 2개밖에 안 났지만 네. 일관돼. 난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야라는 현실적인 여자 아이돌이야. 우리 좋아해줘. 나 여기 있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야. 어떤 설정이 없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나 그냥 아이돌이야 신나게 춤출래라는 거지. 그 전 같은 경우는 내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소비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섹시 싫으면 난 걔 안 좋아한다는 네,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보편 타당성 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넓은 의미의 여자 아이들인 거예요. 이거 누가 싫어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9명이고 9명이 성격이나 특징이 게다가 한 줄이 다르고. 삼국지야. 모든 거 다 있어 여기. 예.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리얼충한테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거예요. 저거 뭐지? 그러니까 왜냐면 관심이 없어도 그냥 즐겁네. 심지어 여성분들도 그냥 발랄하고 재밌네. 네. 왜냐면 그게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 제대로 설정해가지고 너만을 바라보고 있어 베이비 하면서 막 무서운 눈으로 막 아이섀도우 막 칠해가지고 그런 걸그룹 있다 치자고요. 주로 부하걸 같은. 네. 그러면은 그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진입장벽이 생겨요. 난 저런 건 저런 좀, 건 좀. 저런 건 좀. 근데 이건 그게 없어. 그래서 그런지 반대로 트와이스- 너무 청순하게 막 저는 무해해요라고 하는 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야 그런 거 생각이 싫어. 없어 뭐 약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센 여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센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까 네네. 말했듯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 되면 좀 더 밝혀지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트와이스의 지금 팬덤이 지금 거의 역대급이에요. JYP 팬 그룹 그러면 중에서요. 너무 지금보다 그냥 모든? 역대 걸그룹 팬덤급에 육박하고 있어요. 느낌상으로. 벌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트와이스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그 외국 소비지들에서도 비슷한가요, 반응이?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주문과 이후에 얘들의 활동량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애들이 보여준 건 초동 주문량과 근데 초동 주문 중에 상당수가 외국에서 주문되었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문량과 지금 얘들이 활동하는 차트의 성적 말고는 일단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이니까. 아직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데 왜 이제 약간 역대급이라는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영화도 왜
블록버스터 개봉할 때 네. 피해서 개봉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아이언맨 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개봉할 수 없지 같은 날 이런 거. 개봉하면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이그룹이 걸그룹보다 세요. 팬덤이 무조건. 지금 화력이 다르니까 그럼. 여성 팬과 남성 팬이. 네. 엑소나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흔히 말하는 S급 남성 아이돌이 지금 없는 때란 말이에요. 활동을 하지 않는 때죠. 네. 예. 그래서 빈집털이 개념으로 빅스랑 방탄이랑 세븐틴인가가 지금 나왔는데 트와이스가 1위를 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웬만하면은 남자 아이돌이 다 하는데. 그렇죠. 올라가죠. 그리고 심지어는 트와이스와 약간 줄을 좀 나눠서 저번 주에 트와이스가 나왔다면 이번 주에 악동뮤지션 나왔거든요. 네. 네. 악동뮤지션이 올라갈 수 있을 법했는데 첫날 잠깐 그 앨범 한번 쭉 올리고 사실 여전히 지금 2주째 트와이스가 1위예요. 근데 발매되는 날은 탁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만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지. 굉장히 팬덤이 좀 크고 넓다. 벌써. 벌써. 음. 근데 이제 이 트와이스가 요런 현실적인 네. 사람의 얘기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러블리즈 얘기가 나오는 게 러블리즈가 여기에 반대말이에요. 완전히. 뭐냐면은 러블리즈 청순하죠. 우리 딱 보면 러블리즈 이미지 청순하잖아요. 네. 청순 뭐 이쁨이란 말이죠. 여기서 미리 청취자들에게 밝혀야 될 것은 오늘의 주제가 정해지고 나서 시호님과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공부하듯이 저 일부러 찾아봤어요. 두 팀의 뮤직비디오를 네. 전 네, 다 아이돌 찾아봤어요, 관심이 좀. 없어갖고 저 가요도 거의 안 듣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이제 러블리즈가 이번에 새로운 어떤 저가 보기에는 네. 새로운 실험을 하나를 선언을 했어요. 이번 노래 그러니까 데스티니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나의 지구. 러블리즈와 같이 하는 프로듀서 팀이 원피스라는 작곡팀인데 거기 리더가 윤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이죠. 그 그 윤상이죠. 윤상, 네. 도시남자. 혹은 뭐 백종원 씨의 거기서 밥 못하는 밥 못하는 남자. 기러기 아빠 네. 윤상님. 근데 이제 과거 인기 발라드 가수. 근데 윤상님 일단 윤상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일단 네. 뭐가 있냐면 이전에 이제 윤상님이 하셨던 거를 3부작으로 퉁쳐 버리는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지난 게 캔디젤리 러브, 안녕, 아추 요 세 개를 이거 노래 제목이죠. 네. 러블리즈 노래 제목. 요 세 곡이 흔히 말하는 청순의 네. 어떤 완성도를 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앨범 이름이 뭐냐면 뉴 트릴로지라 그래서 새로운 3부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 컨셉의 그 다음으로 연이어 가겠다라는 거지. 선언이잖아. 근데 네. 제목이 뭐냐면 데스티니인데 나의 지구야. 네.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장벽이 생겨. 아까 치얼업은 뭐냐면 빨간 치얼업이잖아. 네. 트와이스의 노래는 힘내, 더 힘내, 나 꼬셔봐. 나 여자니까 전화 안 받지만 좀 더 치얼업 해봐 이 얘기란 말이야. 네. 이게 이제 팬들에 대한 신호였던 거죠. 신호죠. 조련 신호. 근데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네. 그냥 네. 힘내 여러분 이거예요. 네. 나 좀 더 좋아해 주세요. 근데 나의 지구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가 나의 지구라는 거지. 짝사랑하는 여성의 그 내밀한 감성 있잖아요. 나는 달처럼 너를 위성처럼 내가 너를 돌고 있는데 너는 왜 그치. 나를 안 보니? 그렇죠. 네. 너를 그럴 리가. 중심으로 난 그럴 돌고 리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설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진입장벽이 생겨. 그죠? 그럼 이게 멀리서 보면 뭐가 되냐면 트와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아침에 본 가정통신문 같은 거야. 여러분 트와이스를 좀 더 좋아해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네. 러블리즈의 나의 지구는 새벽에 쓴 편지 같은 거야. 너는 나의 지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문제는 그 편지가 뻥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죠. 그치. 그거는 이미 전제지. 쓴 그렇죠. 사람이 오글거리는 새벽 네. 편지. 문제는 이거지. 내가 동의하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다른 팀이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이걸 세게 가져갔다는 거지. 음. 이 설정을 굉장히 세게 가져갔어요. 다들 선을 약간 청순, 가련. 넘나드는 나만 려고 바라봐주는. 했다면은 그래서 가련한 나의 내밀한 고백. 나를 바라봐 이런 메시지도 없고 난 너를 보고 맞아. 있어야.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을 고백만 하고 해요. 있어.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노래의 내용 자체가 음. 그냥 고백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치면 돼요. 내가 이 설정에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내밀하고 애틋한 감성에 서로 빠져들어가지고 각자의 롤을 연기하면서 즐거운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 설정에 동의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그냥 웃긴 거야. 오글거리는 컨텐츠 집합인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컨텐츠가 그렇잖아. 예를 들어 왜 그 뭐죠? 그 저기 뱀파이어와 늑대가 싸웠던 그 순정 만화 이클립스. 같은 그래 이클립스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이클립스를 잘 못 트와일라이트. 봐요.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네. 오글거린단 말이야. 근데 그 감성 그 순정 만화적 감성에 동의하는 순간 이클립스와 트와일라이트가 좋은 프랜차이즈라고. 다시 한번 해봐요 그거. 죽죠. 네,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그런 식으로 근데 이클립스와 그 트와일라이트의 설정이 세잖아요. 네. 뱀파이어와 늑대가 막 뭐 네. 무슨 지구를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설정을 세게 가져. 그 전에 그냥 나는 약간 섹시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게 가져갔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거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갈라파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섬. 네. 그게 이제 섬이 너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유전적으로나 그런 게 완전 개체적으로 보호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 안에서만 그 있는 안에서만 종이 많죠. 예. 유전이 그게 안에서만 도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세계만이 마련됐다라는 의미의 일본에서 나온 은어예요. 보통 일본의 가전제품을 음. 가리켜서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됐다라고 하죠. 보통 이게 양덕들이 일덕들을 일본 애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양덕들이 이제 서양인 덕후들이. 서양인 네. 덕후들이 왜냐면 약간 소통이 가능한 좀 대중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맥락까지 더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작품과 지금 작품을 만든 감독의 이전 세계를 모르면 지금 나온 작품을 맥락을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들만의 세계로 뎁스가 점점 쭉 파게 깊어지는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점점 쟤들만의 세계로 가고 있어라는 느낌으로 갈라파고스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원래는 전자제품의 형식에서 나온 그래요? 말이에요. 예. 어떤 보통 형식에서요? 게임을 할 때 일본은 콘솔 게임 위주인데 예를 들어서 닌텐도는 뭐죠? 페미콤. 네, 페미컴은 페미컴용으로 개발된 게임만 할 수 있어요. 그 게임을 하려면 페미컴을 사야 돼요. 사야 되고. 콘솔 연결 방식이나 네, 서로 네. 그리고 부품이나 그다음에 그 보편성도 호환성도 없어요. 그죠. 서로. 네.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에 두 개를 사면 되니까 내가 이 게임도 저 게임도 하고 싶으면 두 개를 사면 되니까 일본에 돈이 넘쳐나니까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닌텐도는 닌텐도대로 소니는 소니대로 세가는 세가대로. 세가는 세가대로 그리고 또 이제 꼭 게임기가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도 뭐 캐논, 니콘 서로 호환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니콘으로 진입을 하면 니콘 렌즈. 예, 니콘의 노예가 되고 네. 그죠. 예, 캐논으로 진입하면 캐논의 노예가 되고 이게 가전제품마다 이런 식으로 다 갈라파고스화가 극렬하게 진행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좀 성실하고 충실한 나의 어떤 이것도 펜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버블 경제가 꺼지고 인터넷 PC의 어떤 강세가 시작되면서 싸그리 망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를테면 한국이나 대만, 중국의 보편성에서 밀리게 되는. 그래서 그 무슨 게임이죠? 그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 게임 네. 이런 데서 한국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MMORPG 한국은, 같은 예. 그런 게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MMORPG가 일본에서 흥행이 안 되는 거야. 네. 여전히. 일본 애들이 그런 콘솔 게임을 여전히 좋아하고 예. 여전히 갈라파고스화된 상태, 문화 생태계를 유지한다라는 다른 의미에서. 나라들만큼 덜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갈라파고스화된 결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맞아요. 갈라파고스화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유지를 하다 보니까 범위가 확산이 안 되고 네. 여기서 나온 말을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어떤 네. 맥락의 이해나 소비의 컨텐츠의 소비의 차원에서 다시 이제 언어가 확장돼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뎁스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점점 더 자기들만의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 초심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네.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 생태계가 있는 걸 이제 갈라파고스화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제 느낌엔 러블리즈가 갈라파고스화를 선언한 거예요.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되게 강렬한 설정을 걸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적으로 이게 성공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인 거지. 만약에 성공하잖아요. 어느 정도 유의미한 네.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우리 그때 걸그룹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팬덤이 되게 부실하다고. 금방 뜨잖아 애들이. 또 딴애 나왔네 제 이쁘네 하면서 뜬단 말이에요. 아재 팬들만 그렇다고. 아니 보통 걸그룹 팬이 그래. 그 남자의 속성이야. 어린 남자애나 나이 든 남자애나 다 그래. 근데 이게 만약 성공하면 작지만 강렬한 코어 팬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모험이에요. 모험이기도 하고 상업적으로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렇지. 중박으로 쭉 갈 수 있는 오래 가는 거, 오래 가는 거. 말하자면 그 팬층을 노예화시켜서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냐면 소수의 이게 팬층을 노예화시켜서 완전 특수 조련해 해서 그렇지. 벽 안에 가두두고 키운다. 남성 아이돌이 네. 가지고 있는 팬덤을 여성 아이돌로 그렇죠. 그런 끌어들이겠다. 느낌이죠. 화하겠다. 근데 거죠. 거기다 플러스 여기에 우리 이제 키워드가 하나 윤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남성 아이돌은 똑같아. 자기가 음악적으로든 뭐든 이거의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하기가 운신의 폭이 되게 넓어진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음악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입맛에 맞춰서 조금 하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애들 벗기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벗기더라도 완성도 있고 네. 뭔가 청순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그래, 교복만 하얀 입고 옷, 나오는 게 아니고. 하얀 옷 입고 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음. 정말 제대로 된 거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왜 그렇게 됐냐? 러블리즈라는 곡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한국형 장르의 최고봉이 발라드라고 생각해. 한국에서 나온 변종 장르야 발라드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컬리스트에게 모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결국 감정을 고양시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형 발라드는 뭐냐면 그 감정 고양의 모든 책임과 의무가 보컬리스트에게 쏠려 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 다야. 다야. 맞아요. 그래서 보컬리스트의 고음 대결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컬리스트가 발라드를 부르고 고음을 해내잖아요. 그럼 음악성을 인정하는 라이센스가 발급돼. 정신 영혼의 라이센스가 발급이 돼. 걔는 음악성이 있는 가수인 그래서 거야. 락 발라드를 쳐주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한국에도 그래서 왜 강박적으로 댄스 가수들이 발라드를 꼭 하려는 이유가 나의 음악성. 그 고음에 대한 한국인들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고음 처리가 되면 어느 등급이 됐다라고 하는. 네. 왜냐면은 고음이 실제적으로 소구하는 그 감정적인 건 굉장히 크거든. 실제로는 진짜 주는 고음을 우리 그- 파리넬리 영화에서 보면 쓰러지잖아. 막 사람들이. 그중 그것이 임팩트가 있잖아요. 발라드라고 임팩트가 하는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정한 장르에서 고음에 대한 우리나라 음악 소비자들의 태도가 나왔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밴드로 치면 옛날에는 이렇게 메탈리카를 생각해 보자고요. 메탈리카 고음을 막 질러서 막 보컬에 쾌감을 주는 밴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외국은 밴드 중심이다 보니까 음악의 사운드, 편성, 다른 악기의 유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거대한 사운드가 고양을 시켰지 우리나라처럼 보컬이 앞에 나와서 자 으라차차차 하면서 한 명이 어, 캐리하는 게 고양을 아니라 캐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댄스 그룹마저도 어느 순간 마지막에 그 메인 보컬이 음악성을 맞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고음을 빡 찔러준다고. 도시의 예. 태연. 그죠? 근데 이 러블리즈의 이 나의 지구 데스티니는 없어 그 장면이. 없어요. 그 장면이 없어. 그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메인 보컬의 원형이 옥주현인데,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그 발라드형 가수들의 예, 아니 모든 걸그룹에 원형- 있어서는 그렇죠. 예, 옥주현인데 옥정과 그- 바다. 예, 옥주현과 바다에 그게 없다는 거죠. 그죠, 없죠. 러블리즈에. 걔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우리 이거야라고 한번 딱 그 클래스를 증명하는 그 몇 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렇다고 러블리즈가 메인 보컬이 없느냐 그런 팀이 아닌데 뭐냐면 멜로디를 가면서 그럼 뭘로 하느냐 아까 말했던 전체 사운드로 같이 함께 고양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보컬리스트가 나 널 사랑해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사운드와 함께 고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처럼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점점 올라가는 제일 최고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보컬은 없었어요. 보컬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만들어가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사운드와 애들의 그 어떤 보컬이란가 이런 밸런스를 다 고려한 프로듀싱의 결과물인데 마치 게임할 때 자 지금 탱커가 나올 때야. 그럼 메인 보컬이 딱 나와서 고음 쫙 올리고 그지. 그다음에 이제 센터 댄서가 나와서 자 이제 궁수가 뭘 할 때야. 그 왜 그 팀 조직해서 이렇게 그렇죠. 레이드 할 때 나와서 춤추는 장면 이렇게 딱 보여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팀의 클래스가 이래. 그래서 각자 제일 잘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뮤비랑 이제 그 공연 모습을 쭉 보면서 왔어요. 음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되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감상 포인트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데스티니 큰 볼륨으로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윤상이 옛날에 베이시스트로 출발했잖아요. 네. 윤상이 베이시스트가 맞다. 어. 베이스가 몰아쳐요. 여기서 바로 설정이 납득하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려. 뭐냐면 노래가 고백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 네. 슬프잖아. 애틋하고 새벽에 쓴 편지라 그랬잖아. 내가 너를 보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애틋함을 노래는 되게 담담한데 사운드가 막 몰아치는 거야. 베이스가 막 엄청 무겁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 고양되는 감정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고양된 감정은 새벽에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순간 정말 애절해지고 여기에 동의를 못하는 순간 오글거리는 거야. 이건 너무 과해.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동의했나 봐요. 난 전 되게 동의했어, 애절했거든요. 솔직히. 난 되게 동의 애절했어. 못했어요. 전 되게 애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데스티니만 몇 번 들어봤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네. 이거 그리고 전 뮤비도 이따가 마음에 제가 할 들었어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가사가 어떻게 됐죠? 너는 내 데스티니.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destiny도 음. 아니고 너는 내 운명도 아니고 너는 내 데스티니는 뭐야? 그 데스티니도 그냥 데스티니라고 데스티니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브레이브리.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 나는 브레이브리가 어때서? 그 부분을 좀 이따 오히려 우리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잠깐만 얘기하자면 K-팝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뭐 네. K저씨 뭐 이러잖아요. K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다른 의미로 K적이야. K스러워. 맞아. K스러운 특질이라고 보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게 병신일 수도 있고 훌륭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근데, 우리의 문화고 그치. K스럽다라는 이유로 제가 다 동의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저는 안 왔어요. 음. 그래서 러블리즈의 무대와 뮤비를 보면서 저는 조금 괴로웠어요. 뭐 이런 취향 얘기는 예 이따 이제 말씀하시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 얘기가 어디까지 왔죠? 러블리즈는 어떤 팀인가? 예, 윤상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윤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 나왔을 때 애들이 살짝 처음 들었던 팬들은 망했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노래가 계절감이 안 맞아. 지금 차트에서 다 벚꽃 타령하고 있는데 그 벚꽃 연금이라 그래요. 그 벚꽃 엔딩 때문에 벚꽃 엔딩이 봄마다 나오잖아. 예. 그래서 그 장범준 씨가 돈 그걸 엄청 거의 벌었다고. 연금 탄단 말이야. 네. 매 봄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매해마다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빌딩도 아주 좋은 거 어. 올렸더만요. 그 가요계의 지금 화두는 내가 봤을 때 벚꽃 연금이거든요. 가요계의 화두는 어. 연금. 그리고 벚꽃 연금 연금. 중에 아까 시호님한테 들었는데 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 노림수 중에 아주 특이한 연금 노림수가 있었다고. 네. 뭐야? 이게 제가 그 트위터에서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벚꽃 연금인데 이제 우리나라 근데 봄 되면 오는 거는 미세먼지 아니냐, 황사랑 미세먼지랑 노래 나올 것이다,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였는데 정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제가 늘 먼지 연금. 전 출근할 때 늘 라디오를 켜놓는데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이별곡이에요. 네가 준 마스크를 쓰다가 한쪽만 끼웠다가 눈물이 났다며. 그 옛날 유행하던 미세먼지처럼 이평강탄 이렇게. 같은 기집애 뭐 이런 건가? 농약 같은 가시나. 미세먼지가 오는 봄이면 네가 생각난다는 뭐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지금 그것도 연금을 노린. 제가 보기 연금 예, 누르셨어요. 이건 100%. 누르셨지만 실패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벚꽃 연금 받으려고 연금 수령 실패. 모든 차트가 벚꽃 타령이에요. 네. 그리고 뭐 봄이니까 또 그런 걸 떠나서 또 발랄하고 좀 힘찬 노래, 트와이스 노래처럼 그런 노래 하는데 이 사람이 대놓고 마이너야. 마이너 그 단조로 그냥 음을 만든 지금 거예요. 느낌이 가을 느낌이잖아요. 가을이죠. 완전히 그냥 대놓고 단조로 늦가을. 만들어가지고 낙엽이 물드는 게 아니라 낙엽이 이제 거의 다 져가는. 대놓고 단조인데다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약간 마이너 단조의 어떤 그 가요 곡조다 보니까 노래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 실력들을 감추기 위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노래인데 어떤 노래를 구호처럼 만든다든가 랩시 막 이러면서 막 구호를 만들고 예. 그런 식 노래 음감이랑 약간 다르게 예. 뭐 파트를 쪼개가지고 한 소절인데도 그걸 둘이서 나눠 부른다든가 둘이 코러스로 둘이 중첩되게 부른다든가 이런 식의 쪼개기 기술이 어떤 그 각자의 실력을 가리려는 야, 기술이 많은데 이게 단점을 은폐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멜로디로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또 어째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력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야, 약간.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모든 멤버가 이게 약간 안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거 있지? 잘하는 가수가 네, 한번 쫙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있잖아. 네. 아, 약간 그 들쑥날쑥하지 말고. 파트가 좀 무의미해지는. 약간 음패 기술이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아쉬웠다. 거기다가 그 기술은 이제 윤상 씨의 기술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 곡조의 이 흔히 말한 멜로디 라인을 쭉 따라 부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거를 노래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잘 부를 수 그건 거의 내가 봤을 때 매직이야. 그러려면은. 그리고 그것도 있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또 옷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옷은 별로였어요. 왜냐면은 옷 얘기는 제가 이따 좀 세게 할게요. 컨셉이 핑크색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핑크라는 게 아시겠지만 색감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또 약간 그 톤 다운된 핑크예요. 핑크가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핑크는 예를 들어 색으로 찍었을 때 포토샵 같은 걸 찍을 때 핑크는 모니터로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는 핑크라든가 이런 건 모니터가 발광체란 말이야. 빛을 낸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발광체가 내는 핑크랑 옷에서 나는 옷은 반사체란 말이에요. 네. 한 톤을 먹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가 발광을 안 하기 때문에. 야, 정말 디테일하시다. 네. 지금 발광체 뭐 음. 그 색감의 톤 이런 것까지 하면 아니 왜 여자들은 지금 평을 오히려 하고 더 계세요. 잘할 걸? 지금. 왜냐면 여자들이 그 핑크색 옷을 살려면 정말 질감이 좋고 정말 좋은 염색이 안 색깔이 되면 잘 나와야 돼요. 되게 구하기 힘들어요. 뭐 핑크색 형광처럼 옷이. 나온다든가 색깔이. 근데 핑크색 옷을 애들에게 입힌다는 건 애들이 입는 옷이 그래봤자 스타일리스트가 어디서 만들어서, 떼오거나 네. 만드는 건데 아주 좋은 천과 좋은 염색으로 만들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핑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칙칙해. 약간 가을색 핑크예요, 이게. 거기다가 그 핑크에다가 뭔 또 프릴이랑 막 이런 거 막 왕창 달았어. 그래서 네. 난 그게 또 간결하지 않고 막 주렁주렁해. 그래가지고 보면서 왜 저렇게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입히지. 근데 뭘 자꾸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뭔 이상하니까 장식을 많이 단 거야. 왜냐면 이쁘면은 그냥 민자여도 깨끗하거든. 그러니까요. 저는 러블리즈를 보면서 우리 윤상 씨 나이 먹고도 여고생 환상이 여고생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 양반 이런 생각 들었고 왜냐하면 러블리즈가 보여주고 싶자 하는 것은
나만 바라봐주는 순수하고 좀 성적으로 좀 불쾌한 얘기지만 순결한 여고생의 이데아에 근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여고생이에요? 예? 근데 왜 여고생이에요? 교복 입고 나오잖아요. 교복 느낌이잖아요. 이번엔 교복 아니에요? 이번은 그래도 아니고 그 교복의 전까지. 느낌을 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복을 여고생이든 편하게 그걸 이제 여고생이든 여대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 여고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얘는 순결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나만 바라봐주는데 뭔가 여학생인 그런 거죠. 여학생은 아니고 여자. 여학생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을 그래? 때는 난 좀 여자. 더 불쾌하게 이전에 적나라하게 3부작이 표현을 하면 여학생이었고 저도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이 여자라는 선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불쾌하게 얘기를 하면 가임기 어린 여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건 일부러 그렇게 악하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악하게 말하려고 저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 동의를 안 했으니까 거기 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꼬아보는 거잖아. 그냥 꼬아서 보는 거예요. 그냥 빈정거리. 그건 비평도 뭣도 아니고 그냥 말 왜 그대로 빈정거리면 안 돼요? 빈정거림이잖아. 아니 난 러블리즈 뮤비가 별로라서 그래 별로라서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제도 얘기했지만 왜 싫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 러블리즈는 뮤비를 쭉 보니까 어떤 이상한 위화감이 드는 거예요. 위화감이 왜 들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뮤비 완성도가 높아요. 뭐 높아요. 특히 컨셉을 공유하는 여자친구에 비교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넘사벽이라고 느꼈어요. 그럼 뮤비도 자전하지 안무도 자전하지. 예, 맞아요. 자전해. 러블리즈는 뮤직비디오 색감, 옷차림, 각자 안무부터 이번 거 말고 그 노래? 전에 그- 노래들 예, 말씀하시는 그- 예, 거죠? 그 쭉- 전에 세 곡들 쭉 다 봤을 때 하면, 특히 예. 아추 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랬는데 왜 위화감이 들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완성도가 높은 걸 너무 무난하게 잘 소화하기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 아까 말씀하신 정말 현실 아이돌이다 이런 느낌을 줄 만한 어떤 실수나 여유나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외려 완성도가 너무 높고 컨셉에 충실함으로 느껴지는 거는 30살짜리 아줌매들이 아주 여고생 흉내를 내는데 특별히 숙련된 아줌마들이 완벽하게 실수 없이 여고생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 뮤비 속의 세계가 완전히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제 느낌이에요. 발해가 난 거죠. 예, 이게 발해가 난 그러면은 거예요. 여자친구 뮤비를 보셨을 땐 어땠어요? 그냥 허접하다. 쟤네는 허접하다. 이 여자친구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그 왜 고대 건물 앞에서 파워댄스 추는데 맥락도 없고 모르겠어요. 좀 뭐 하는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러블리 두 그룹이 같은 그 컨셉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쪽이 너무 완벽해서 싫다면은 오히려 허술한 쪽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술할 때 네. 제 말은 완벽한 상태에서 컨셉이 이렇게 꽉 짜여진 상태라면 그 안에 빈틈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람 그냥 원나잇 안 해주면 다 싫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야. 그런가? 아니 그 여자친구는 허술함에서 시작해서 허술함으로 끝나더만. 여자친구는 솔직히 저는 진짜 이거 여자친구 팬들한테 죄송해요. 여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논외의 대상이에요.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의 뭘 좋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친구 뮤직비디오를 보고 동의합니다. 90년 된가 싶었어요. 저는요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아까 우리 이제 만나기 전에 대표님이랑 그 얘기했는데 저는 여자친구 어제 뮤비를 보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아까 금방 작가님 말씀하신 그 90년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기시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핑클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영화 뭐였죠? 후지이시키 나왔던 우리 그때 얘기했던 러브레터? 러브레터에서 왜 그 여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남자와의 추억을 생각하잖아요. 상기하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일본 90년대 고등학생 느낌. 저는 그게 여자친구한테 났었어요. 너무 후하게 봐줬어. 내가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뭐 표정이나 여자친구 논외야. 왜냐면 표정이나 여기에는 내가 평론가라는 직함을 붙여줬으니까 내가 평론가적인 네. 말을 하자면 여기엔 비평할 그 무엇도 없다. 저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대표님의 좋아하는 것 생각에 같아요. 동의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렇고 자자자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면 아니요 계속해. 여자친구 팬분들이 음. 우리를 막 저 머리도 없는 새끼가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이걸 머리 구분해줄 없는 수 거는 있는 게 당신밖에 없으면서 일단 여자친구는 그 내 얘기한 거잖아. 완성도는 잘 난 내 모르겠어요. 걱정만 해요. 내 걱정만. 여자친구는 완성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쨌든 차트에서 성적을 증명한 건 제 기준은 2개밖에 없는데 그 성적을 증명하는 기준이 팬덤과 뭐 그 음악성과 뭐 어쨌든 걔들의 실력이 실력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는 자빠링 영상으로 역주행한 거고 무대에서 자빠지는 거. 그것도 네. 운이잖아요. 아, 근데. 아 그렇죠. 그것도 운이죠. 실력도 운이니까. 참고로 자빠링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 그 오토바이가 기울면서 네. 깔리는 거 있죠. 속된 말로. 그리고 두 그걸 번째 자빠링이라고 하는데. 시간을 자빠링은 달리는 속된 소녀는- 말이지만 깔리는 건 속된 말이 아, 아닙니다. 예. 네. 그 시간을 달린 소녀는 제 기준으로는 빈집털이였다. 무주공산일 때. 그리고 나는 그게 제일 짜증난 거야. 예를 들어 나 이것도 데스티니라고 나의 지구고 너가 나의 지구다라고 했는데 요 맥락은 컨셉은 다르지만 요 표현 나의 지구라는 표현이 90년대 애니메이션 나의 지구를 지켜줘서 네. 갖고 왔을 것 같아. 어. 근데 아직은 그렇잖아. 갖고 왔는데 그걸 갖고 새로운 어떤 그 맥락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나의 지구를 지켜주고 네. 여기선 너는 나의 지구라는 어떤 이 은유구 자체가 다른데 네. 표현 수사를 가져왔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친구는 시간을 달리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가져온 거잖아.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성의가 없어. 아니 적어도 뭘 베끼면 아 그러니까 갑자기 뮤직비디오에서 파워 댄스가 시점되는데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댄스가 파워풀해지는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또 되도 않는 왜 그 북한에서 김일성 찬양할 때 하는 듯한 그 율동 있죠. 율동도 나오고 모르겠어요. 그 어디 완성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여서 나의 느낌은 뭐냐면 90년대 나는 싫어하시는 분 이건 이제 취향의 문제니까 그걸 굳이 저를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그냥 90년대 저는 제일 싫었던 게 터보였어요. 그런 노래가 길거리에서 나오는 게 정말 짜증났거든. 어떤 점에 싫으셨어요? 그냥 방금 여자친구 같은 느낌. 이거는 왜냐면 그 앞에 왜 그 터보의 그 네. 노래 뭐지? 그 노래는 앞에 기타 소리 따다단 그거 그 스매시 라이스 틴 스피릿 베낀 그 리프에다가 그러니까 뭐 그냥 짬뽕으로 다 돼 있는 거죠. 그 그렇긴 당시에 해요. 네. 유행했던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어. 있었던 저질랩, 뽕 멜로디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북치기 박치기 리듬에 네, 막 그런 어떤 뭔가 표절 할 거 있으면 또 아낌없이 하고. 그 취향 자체가 몰 취향인 거, 음.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만들었어라는 그 느낌의 그 몰 취향이 싫었는데 나한테 여자친구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좋은 쪽으로 보면 터보 같은 경우는 잘 섞어 비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취향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자체만의 완성도를 보자면은 터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대중화하기 그러니까요. 접근하기 쉬운. 근데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좀 나빴냐? 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없지. 그런 의미라면. 여자친구가 나쁜 퀄리티는 아니야. 다만 컨셉과 그것이 나한테는 후한무치하게 느껴졌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망블리즈가 되었는가 러블리즈는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옷도 그렇고 좀 그랬다. 이런 거예요. 빈틈이 너무 없고 너무 만듦새가 좋기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퀄리티와 매력도는 다른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여자친구는 잡바링도 하고 빈틈도 있고 정말 현실에 있는 저는 실수 그 중 하는 점인 것 여고생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허술함. 그러다 보니까 그 허술함에서 거기에 그 매력도가 틈입이 돼서 나오면서 여자친구는 1등하고 그 여자친구 드림스 컴트루하고. 서커스 했다니까. 2배속 댄스 봤어? 2배속? 아 봤어요. 안무 2배속으로 안 보신 게 없네요. 다 봤네, 작가님. 이 사람. 아니 그 보라면서요. 아니라길래. 저보러 보라면서요. 안 볼 거야. 아니 텔레그램으로 찍어놨잖아. 나보고 보라고 대표님이. 아니라더니. 2배속 댄스 뭐 이런 거. 나는 그거 보면서 뭐야 서커스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 여러분 저 이건 전제하셔야 돼. 저는요 굉장한 악성 개인 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팀이나 그룹은 가차 악계. 없어요. 악계. 가차 없어요. 그냥 뭐 냉혹해요. 이거는 뭐 단순히 아이돌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들을 때도 락을 좋아하던 어린 10대 시절에도 싫은 거는 싫은 거야. 왜냐면 이건 취향의 세계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건 있지. 우리가 이제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잖아. 내가 감성적으로 싫은 거를 나의 감성을 증명하려고 논리를 동원하지는 않아. 네. 그건 좀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내가 싫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그게 어떤 논리를 동원해서 싫은 걸 가는 게 그냥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런데 음.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것과 내가 싫은 건 다른 건데 네. 내가 싫은 싫은 것과 게 옳지 않은 당위성을 건 갖고 싶어 하는 카테고리가 거죠. 다른 건데.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되려나? 여자친구 얘기하면 제 대학생 때 컬처 쇼크가 뭐였냐면 네. 제가 이제 서울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권이나 민중가 이런 거랑 거리가 멀 삶을 살았어요. 10대 때. 잘 몰라 그런 거. 그거 뭐 저도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저기 뭐야 이렇게 락 듣고 가끔 재즈나 클래식 듣던 그런 애가 갔는데 선배들이 내가 그 후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처음 네. 보는 거야. 뭐 여기 누구 온대 막 뭐 되게 락스타가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야 선배들이. 그래서 막 갔더니 민중가에 부르시는 분이 온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되게 컬처 쇼크였거든. 왜냐면 가사나 음이 너무 다이렉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은유가 없어 여기에. 내가 러블리 좋아하는 것처럼 너는 나의 지구라는 식의 은유 같은 네. 게 없고. 그게 은유예요? 그게? 은유지. 넌 나의 지구지. 그럼 지구가 내가 은유 너를 아니야? 돌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성으로. 돌고 있다고. 그거 은유 아니야? 그 은유가 아니면 뭐야? 그 환유예요? 뭐야? 지구예요? 뭐예요? 그 지규지. 그게 왜 지구야? 너는 나의 지구야. 근데 그런 거 없고 내가 제일 충격받은 가사가 두부처럼 잘 리운 너의 가슴.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광주 민주화 네. 때 진압당할 때 이제 그렇게 했다 이거지 총칼에. 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게 데스메탈인가? 데스메탈 뭐 그라인드 코어, 센데? 그라인드 코어 같은 장르에서 주로 이럴 때 네. 가사는 안 들리지만 막상 영어 가사 속지 보면은 나는 시체가 되어 깨어나 너의 창자를 너- 먹고 있어 너의- 이런 류의 너의 가사 승가를 있잖아. 두부처럼. 근데 두부처럼 잘 리운 너의 가슴 그런 거야. 거기다가 왜 앞에 안무 율동패가 나오잖아. 네. 저는 그 운동권 율동 있죠. 응. 그거 보고 정말 쇼크 받았어요. 컬처 쇼크.
문화 컬처. 컬처 쇼크. 문화 컬처 우리. 아니 유치원 율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자친구가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 내가 봤을 율동 비슷하던데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비슷하지. 짝짝 궁짝짝 하면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율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게 너무 저한테 멋있어. 제 머릿속에 너무나 구리디 구려서 트라우마로 남았거든요. 바위처럼 율동이. 게다가 제가 제비뽑기에 걸려서 그 짓을 무대에서 한 번 해야만 했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능욕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율동이 연상되는 거예요. 여자친구 뮤비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랑 음. 비슷하네. 나도 소름 그랬어요. 끼치는 거 진짜. 그래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걸그룹에 아저씨 팬이 많으니까 네. 운동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했어. 진짜. 왜냐면 제가 지금 어. 우리가 아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여자친구 입덕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분도 운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음. 그래서 그 생각을 그렇네요. 해요.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 이거 여자친구 팬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그랬다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은유가 근데 없어요. 그랬다고요. 아니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무슨 버스를 타고 한강대교 같은 걸 건너요. 장면이 바뀌면 대학교 캠퍼스가 나오면서 그 고려대죠. 예, 맞아요. 고대 그 고풍스러운 고대 건물 앞에서 율동을 추고 있어요. 마치 여고생이 고대 견학 온 거죠. 아니 공대생 오빠 만나러 가가지고 그 수업 끝날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그 교복 입고 가가지고 오빠 하면서 이게 바위처럼 율동을 추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면서 제가 그 끝까지 못 보고 껐거든요. 이게 1등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멜로디가 후킹은 있어. 이게 아이고 귀에 후킹이 감기는 건 있는데 후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등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빈집털이었다. 네. 자 이제 망블리즈 얘기해야죠. 망블리즈 얘기로 다시 망블리즈 돌아가서 얘기로 네. 돌아가서 이게 마이너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단조를 썼다고 노래가.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윤상이라는 작곡가, 이게 윤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분석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윤상은 꼭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발라드 얘기했잖아요. 근데 발라드 얘기인데 이제 한국의 가요의 발전사를 보면 원래는 이제 민요가 있다가 네. 민요가 구리고 트로트가 새끈한 거였어. 그 옛날이라면 한 1930년대? 그렇죠. 20년대, 30년대, 네. 40년대, 50년대까지도. 왜 그 옛날에 야인시대 이런 거 그 드라마 보면은 술집 가면은 술집에서 창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걸 들으면 술 맛이 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날 수도 있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요즘 사람들이 보는 트로트와 댄스 음악 뭐 태진아 대 GD 느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 외색이랍시고 그걸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트로트를. 트로트를. 네네. 그래서 뽕기를 때려잡은 거죠. 뽕기를 때려잡은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방향성이 바뀐 게 그전에 왜 이게 최신 트렌드였냐면 우리가 그때 바라봤던 최신의 문화 일본이었잖아. 네. 식민지 시대. 당신은 네. 예. 근데 그게 미국으로 바뀐 거예요. 한일 반일 감정 있잖아. 그것까지 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구린 것 플러스 뭔가 이거는 아닌가 정서적으로 이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인 것처럼 트로트는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팔군 그 클럽에서 락큰롤 막 그런 걸 했단 말이지. 팝송 부르고. 근데 이제 마이너라는 게 이제 이게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엔카와 트로트가 항상 원조 논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잘 모르시는 분은 일본의 엔카에서 왔다. 트로트의 그 띠리디 이거가 이런 네. 멜로디 뽕 멜로디가 예. 왔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다음에 엔카라는 걸 다시 한번 다룰 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섞여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그거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서로 교차 발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냐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몰라. 지금이야 예를 들어 뭐 미국인 영국인이지만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200년 전 예를 들어 독립할 때 그 근처쯤이면 미국인지 영국인인지 애매한 시절에 네. 서로 막 주고받았던 것처럼 식민지 시절에 그랬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엔카를 정립하신 엔카의 아버지가 이제 일본의 코가마사오 씨가 계시는데 네. 이분이 엔카를 완전 정립하신 분이에요. 네. 엔카의 아버지야. 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비공식적인 거지만 일본 엔카협회 회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코가마사오 씨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인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냥 그분만이 증언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7살 때부터 한국에 살았어. 이 사람 설린상고 출신이야. 그리고 자기가 실제 증언을 나는 한국의 민요와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내가 그런 거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조인지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원조를 따지면 되게 웃긴 게 멕시코 북부에서 쓰이던 가락과 그 가락에 어울리는 그 악기 같은 거죠. 벤조라든지 그런 게 이제 멕시코가 미국하고 전쟁에 지면서
뉴멕시코주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 멕시코가 잃은 땅, 미국이 차지한 땅이 뉴멕시코가 되면서 그게 뉴멕시코 그다음에 텍사스를 중심으로 컨트리 음악이 발달하면서 네. 그게 이제 미국의 컨트리 음악의 뿌리가 이제 또 멕시코 민요인 거예요. 그게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갔다가 그래서 왜 트로트가 폭스트롯 그래요. 예, 폭스로서 온 거예요. 예, 폭스에서 퍽스가 빠지고 트로트가 된 건데 그렇게 온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럼 아시아의 원조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무 동시라 가지고 서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엔카에서 발견되는 한국 민요적인 그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 실제로 트로트에서 요즘 발견되는 엔카의 흐름에는 제가 최근에도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엔카, 일본 엔카는 엔카 하시는 분들은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쪽 사람들 인식은 이거 한국에서 온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인식도 퍼지고 있대요. 아, 그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이거 한국풍 아니야? 요런 인식이 말씀대로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거 외색이다. 외색이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근데 그 음계가 있어요. 요나누키 음계라고 하는데 그 요나누키 음계를 쓰면요. 치잖아 그냥 그 음계로. 네. 그냥 뽕짝이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요나가 뭐냐면 요나 누키가 빼다 하고 요나가 네 번째 나가 일곱 번째 일곱 번째랑 네 번째를 빼는 게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네 번째랑 일곱 번째를 빼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장음계니까 그거 말고 단조로 라시도레미파솔라에서 레와 솔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라 따라라 이게 바로 나와요. 근데 레도 이제 하행할 때는 이건 이제 여러분은 아실 필요 없지만 하행할 땐 레를 다시 써도 되고 뭐 빼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요나누키 음계를 쓴다면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시대의 그런 공통이었다. 실전 매뉴얼이 있군요. 당연히 실전 매뉴얼 그 음악은 수학인데 공식이 그걸 뭐 까무로 하겠어요? 정말 포뮬러가 있구나. 그럼. 저는 수학도 음악도 워낙 문외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게 생각하시면 돼. 음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나라의 민요가 다 펜타토닉이라 그래서 5음계를 써요. 우리나라에서 왜 중국은 궁상각치우 우리나라는 중임무왕태 이런 식. 우와 대표님 되게 달라 보인다. 내가 아이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지? 우와. 그러니까 펜타토닉이라 해서 펜타가 뭐야? 5개잖아. 5개. 네. 그러니까 5음계라고. 근데 이거를 재밌는 게 일본 저 재즈 교본에서도 나와요. 거기 일본 재즈 선생님이. 펜타토닉은 거의 그 음계라는 게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음계가 딱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올라가는 건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딱 끊어가지고 요걸 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네네. 그 현대에선 과학으로 아예 기술적으로 해버린 거죠. 아예. 옛날에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그냥 절대 음감 가지신 분이 대충 하다 보니까 악기를 맞췄어야 돼. 내가 집에서 튜닝했는데 각자 만나면 서로가 음이 다른 거야. 근데 요즘은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라 있죠. 라. 도레미파솔 라음을 보편적인 약속으로 퉁쳐버린 거죠. 그죠. 440헤르츠로 맞춘 거예요. 이게 절대 튜닝이 아니라 이걸 뭐지? 평균율. 네. 평균율로 맞춘 거예요. 근데 평균율로 맞추면 각 악기끼리 이렇게 어쨌든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맞추는 건데 화음이 맞아지는 거죠. 이건 피타고라스가 해놓은 거야. 440헤르츠인데 그 무슨 얘기냐면 A가 기준이잖아요. 라음에 라를 2대3으로 놓잖아. 숫자로 이 헤르츠가 예를 들어 440대 몇인데 440의 2배면 2대3 880대 1200 몇이잖아. 그러면 그게 도가 나오나 솔이 나오나 그럴 저 지금 거예요. 눈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야 대표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우리 까먹었는데 사나 없이 사나 마나 맨날 사나 없이 살 수 없지. 샤샤 이것만 하시다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끊어놓은 음인데 그 음계를 중에서 민족 고유의 공통점을 보니까 대부분 5음계를 쓰더라. 조금씩 정확한 음은 아니지만 대부분 궁상각치우와 중임무왕태와 펜타토닉의 흑인 음계가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각자가 써보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흑인이 쓰면 R&B가 되는 거고 블루스가 되고 중국에 쓰면 그런 게 되는 거고 한국 사람이 쓰면 그런 음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민요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말했던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아까 요나누키 음계가 아까 이 펜타토닉은 반음이 없어요. 미파 시도가 반음인데 검은 것만 흰 것만 이렇게 반음이 없어요. 원래 펜타토닉은. 근데 반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펜타인데. 라시도 미파잖아. 원래는 도레미솔라거든요. 다. 근데 라시도 미파 시도와 미파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반음이 그 특유의 그 뽕의 그 띠리리 이거 있지. 그걸 내는 거야. 요 반응이. 약간 비음 같은 느낌의 그것을 내는 것이.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음을 짜도 그렇게까지 뽕이 안 나와요. 근데 요거 음계는 빼박이야. 요 음계를 쓰면 무조건 뽕이 나와. 그래서 트로트 작곡하는 분들이 고속도로 뽕짜 그 작곡하는 분들이 엄청 빨리 작곡한다고. 맞아요. 그대로 그 음계의 위치만 알고요. 기타나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쳐버리잖아요. 우리 갈겨버리잖아. 그러면은 나와 그냥. 그럼 갈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픽스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게 그래서 뭐 표절에 하루에 몇 곡씩
작곡을 한 해 그러니까 만에 의도치 트로트 않는 표절의 가능성은 좀 많은데 예. 어쨌든 간에 그런 풍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쓸 수 있는 음계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멀리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음. 고속도로 뽕짝 이런 거 오, 있잖아요. 맞아요. 고속도로 뭐 무슨 시리즈 보면은 수도 없는 음반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트럭 운전수 아저씨들이 막 그 1년에 10개씩 사가지고 테이프 뭐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그게 그렇게 대입만 하면 음악이 찍어 나올 수 있는 포뮬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깐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속도로 우리나라 있죠. 고속도로가 발달돼서 전국화가 되던 일일 생활권 되는 거와 함께 그 뽕짝과 그 테이프 발전사가 함께해요. 그거는 오늘 시간에 뭐 그것까지 예, 얘기해도 얘기할 수 오늘은 그런 게 러블리즈 얘기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일본을 추종하다가 미국을 추종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색이 싫은 거야. 이제 우리한테 외색은 구린 거야.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때려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외색, 동백 아가씨 이런 거 다 외색이라고 네. 금지곡이었단 말이에요. 다카키 마사오께서 네. 근데 작곡가분들이 그걸 의식적으로 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져 사실. 이게 사람이 쓰는 걸 릭이라 그래요. 그 음악적인 우리로 치면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어떤 관용구 같은 말투나 거. 이런 관용구. 거요. 네. 안 빠져 잘.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작곡가의 근대적인 숙제는 항상 이 뽕빼기야, 뽕빼기. 뽕끼 빼기. 예. 뽕기를 빼서 팝 같은 근사한 세련된 게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구 시도하다가 어쨌든 여러 분이 시도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걸 완성형으로 어쨌든 자 매뉴얼 이러면 짜잔 완성품이라고 보여주신 분이 유재하 씨랑 네. 그리고 이문세 씨의 노래를 거의 다 작곡했던 이영훈 씨. 네. 네. 그러니까 한국형 팝 발라드를 보여준 거지. 네. 이러면 뽕기 없이 세련된 팝을 뽑을 수 있다. 그 발라드는 욕으로 트리치면 우리나라 발라드는 플레인한 그 생수 같은 맛 나잖아요. 뭔가 어떤 끼가 없잖아요. 뽕끼만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민요적인 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과는 단절한 거지 완전. 예. 그래서 굉장히 미국적이고 미국 팝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뽕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작곡가들이. 마이너를 쓰면 무조건 뽕으로 살짝 빠질 수가 있게 단조니까. 뽕이 특히나 마이너 하잖아요. 한의 정서마. 네. 단조란 말이에요. 단조 선율이 대부분 지배적인데 마이너를 잘못 쓰면 그 단조 선율에 곧 비슷한 뽕 음계를 안 썼는데 불구하고 약간 비슷한 네, 학교 다닐 때 음악 배울 때 장조는 그게 좀 뽕이 흥겹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뽕과 가깝다라고 느껴지면 그 뉘앙스가 단조는 나올 거니까. 슬프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가깝다라고 슬픈 느껴지면 이제 단조가. 그거조차 싫어했다는 어. 거죠. 슬픔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슬픔이 이렇게 그렇게 이건 했다가 싫은 거야. 나올까봐. 그냥 이렇게 우린 이렇게 슬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윤상 씨에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윤상 씨가 단조 멜로디를 쓰는 거에 주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윤상 씨가 거의 최초로 작곡을 했던 최초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일 때 거의 메이저로 확 눈에 보였던 게 이분이 변진섭의 그 로라 하는 거 있잖아. 나의 슬픈 로라. 들어는 있잖아. 봤죠. 네. 그 노래 탱고풍이에요. 근데 남미 음악이 그냥 뽕이거든요. 그래서 남미 음악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 뽕의 역사를 음. 트로트와 인카 이 뽕의 역사를 가다 보면 어차피 멕시코로 가잖아요. 네, 남미 음악 제대로 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남미 음악 좋아하시고 실제로도 그 탱고로 완전 이렇게 작곡을 하셨는데 실제로 중간에 그 자기 앨범 중에 무슨 시멘토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정확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네. 완전 남미풍의 음악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사도 자기 노래인데 가요 네. 남미 가사로 그러니까 그 남미 언어로 발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남미화된 그런 걸 이렇게 윤상 이분이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뽕을 쓰는데 저는 되게 용감하시다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곡가들은 그 뽕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 이분은 뽕끼를 품고 일부러 단조 안 품는다고 해야 쓰는데. 되나? 단조 안 써요. 예를 들어 네. 그거 알아요? 그 왜 어쩜 우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MJ범 씨의 노래 있잖아요. 네, 천재 네, 네. 같은 사람 네, 있잖아요. 네. 어쩜 우린 그 앞에 어쩜 우린 그거 장조예요. 그래요? 그 발라드인데 장조야. 메이저야 메이저. 단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걸 다 이렇게 뺀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냐면 강박적이야. 발라드지만 이거 쓰면 글로 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있는데 이분은 슬픈 노래를 만들지만 장조를 써야 해.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세련된 테크닉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테크닉으로 썼겠지만 약간의 강박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데스티니만 들어도 네. 대놓고 처음부터 나는 내 바로 단조 멜로디로 바로 시작해. 시작부터 단조로 그냥 빡 찔러.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없다 보니까 되게 신선한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90년대 뭐 느낌 난다 이거지. 근데 나는 그게 저는 90년대 느낌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약간은 반은 맞고 반은 약간 좀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90년대 느낌이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막상 지칭하라고 그러면 어떤 건지가 정확히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예를 들면 이거지. 90년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래. 아직 완전하게 팝화되어지지 않은 뽕기 멜로디 플러스 밑도 끝도 없는 그 비트가 결합된 그 댄스 있잖아. 흔히 말하는 뽕 댄스. 근데 이게 그런 기시감을 줘.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도 작곡가분들 작곡할 때 단조를 잘 안 쓰려 그러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작곡가들은 이미 그 뽕기는 졸업하신 분들이라니까. 네. 이분들은 그런 강박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요. 돼요. 네. 우리 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나 윤상 씨는 전세대 작곡가. 전세대 작곡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강박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은 굉장히 용감하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래? 그럼 한번 정면으로 그걸 써봐라는 거지. 그러다 왜 보니까 쓰면 안 돼? 약간의 애수찬 그걸 뽕이라고 보통 표현해. 광희의 뽕. 근데 애수의 광범위한 의미에서. 애수에 찬 멜로디에 비트감이 붙는. 네. 근데 이게 바로 90년대 우리가 말한 뽕 댄스의 요체였거든. 어. 영턱스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턱스 애매한 클럽. 의미의 90년대 느낌이 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반은 맞고 자, 반은 좀 영턱스 클럽.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영턱스 클럽.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영턱스 클럽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정이라는 한 곡만 노래를 들어보시면 들어보시면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상이 만든 이 노래가 되게 재밌다라는 거지. 정면 대결을 했고 심지어는 보컬의 고양을 빼고 한국형 발라드 네. 빼고 음악과 전체 사운드로 이걸 고양시켜 보려는 그런 시도와 그 한 자기 개인의 프로듀싱을 통해서 그 이 팀과 여러 가지 네.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 시도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죠. 또. 그리고 놓고 선언하고 앞으로 이거를 가겠다. 이 세계관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재밌는 거예요. 요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제 홍 작가님한테 할 얘기가 많을 거야. 뭐냐면 한국이 홍 작가님 이제 글을 쓰시니까 한국이 리얼리즘 세계잖아요. 아시죠? 글 쓰신 예.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타지가 별로 용납이 안 맞아요.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도 세속적이잖아. 서구 애들은 다음 세계에 그거를 대한 기대잖아. 근데 우리는 개똥밭에 굴러도 돈 많이 버는 거 지금 사는 게 낫다. 심지어는 종교도 잘 살게 해주세요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거든. 그거를 리얼이라고 발음 안 하고 일부러 일제식으로 발음해서 창작자들이 레아루. 레아루. 우리나라는 레아루야. 레아루야. 그러니까 리얼이 있는 데에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환타지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선언한 거야. 자, 나는 설정으로 간다. 동의하지 싫으면 하지 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망블리즈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차트에 물론 막 1위 못했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난 이것보다 더 없을 줄 알았어.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난 이거에 동의하는 설정충, 흔히 말하는 설정충이 이거보다 더 없을 줄 알았어. 그렇다면 트와이스나 이런 그룹과 비교했을 때 망블리즈라고 하는데 대표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 망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난 오히려 강력한 팬덤이 소수지만 오래가는 강력한 팬덤이 결성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망블리즈란 말이 러블리즈의 강력한 팬덤층을 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죠. 네. 말인데 그럼 그 놀림을 받고도 버틸 만한 아까도 팬층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있다는 얘기가 전제가 되잖아요. 너희는 우리 놀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래가 돼버린 거지. 이제. 야구 하나 팀들 팬들처럼 스스로 치기라고 하고 다른 사람 치기라고 놀리지만 사람들 하나 이글스 계속해서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응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 합시다. 같지 않을까요?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망블리즈가 망한 게 아니다. 음. 내 보기엔 이건 망한 게 아니다. 이거면 성공했다. 윤상 씨의 의도대로 됐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 유의미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정도면 성공한 게 아닌가? 시작이 괜찮다. 한국에서 이런 설정 깔고 가는 컨텐츠가 이런 정도로 수면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시작이 괜찮다. 오늘 대표님이 달리 보이면서 네, 윤상 아까- 씨가 달리 보이고 네. 러블리즈도 달리 보이고. 윤상 위대합니다. 진짜 위대해.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볼륨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 사운드 질감부터 시작해서 달라요. 전 노래 애절함에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망블리즈가 된 데는 바로 그게 있어요. 우리 홍 작가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어 네. 하시는 거. 우리 야 서지수 까지 마. 그게 레즈비언 성폭행 루머 사건이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걸그룹한 타진요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걸그룹 아시겠지만 어떤 루머나 이런 거 청순청순해야 되잖아. 취약하죠. 최악잖아요. 이거 네, 진짜 최약체 아니에요. 최약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루머의 요체가 이거였죠.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레즈비언 성향의 멤버가 있는데 다른 동료 팀 멤버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일반인 시절에 다른 애들을 레즈비언 관계하면서 강제로 아우팅 시키고
성관계한 사진을 막 유포하고 그 멤버가 그랬다. 멤버가 그 서지수라는 애가 그랬다. 그러니까 아는 거야. 레즈비언 버전의 기둥서방이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걔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여초 사이트에서 먼저 돌았어요. 네. 그게 그냥 뭐 과장 정도도 아니고 완전한 창작인 걸로. 그렇죠. 사진 같은 건 다 대다가 내 증거 사진 있다 그러면서 네. 막 네. 어디에다 뭘 꽂은 사진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걔한테 당해서 이런 거 찍혔다 막 이러면서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남초 사이트 이런 얘기 해봤자 남자들이 관심 있겠어요? 남자들은 오히려 좀 관심이 좋은 사진에 쪽으로 관심 있을 수도 있으실 수도 있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니 남자들이 백합물 좋아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여성시대나 쪽방 카페 이런 데서 네. 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검찰에 들어가서 루머로 판명이 났어요. 네. 근데 이 타진요스러운 게 이게 정말 바퀴벌레스러운 게 뭐냐면 악마 같은 게 그런 거잖아 항상. 이게 합의로 끝났거든요. 네. 합의로 끝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얘들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나한테 합의하자 그랬다. 근데 실제로는 얘가 선처를 부탁해서 합의가 된 건데 아, 합의하자 그랬다.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말 바꾸고 그 검증할 수 없는 데이터하고 말하는 거 있지. 사실 내가 합의는 해줬지만 서지수가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 이런 식 있잖아. 네. 뭐 증명할 수 방법이 없잖아. 그 미안하다 그러다가 뭐겠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야. 거기다가 또 어떤 다른 더 팩트인가 그런 유사 언론이 네. 그 지수러브라고 하는 그 네티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근데 걔가 여전히 자기의 타진요처럼 네. 자기 입장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 공식 언론이 취재한 팩트를 체크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그게 나오자마자 주로 얘를 깠던 쪽이 여초 카페인데 여초 사이트가 축제 분위기가 된 거야. 거 봐라. 역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네. 이게 재밌는 건 서지수가 얘가 그룹에서 제일 예쁜 애예요. 거의 센터급이에요. 센터가 빠진 걸그룹이 1, 2집을 활동을 한 거야. 아, 그래서 빼고 얘는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울림 엔터테인먼트의 솔직히 개인적인 패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러거나 말거나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래서 얘가 2집 이제 그 아추인가 할 땐가 완전체 됐다고 8명 완전체 됐다고 했을 때 막 울면서 막 팬들도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들은 사실에 관심 없잖아. 네. 루머 그 얘기 그때 빼고 그냥- 활동했다는 것 자체에서 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지수를 까고 싶은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빠졌겠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들은 사람은 일단 사실 확인 전에 감성적으로 뭐야 그런 나쁜 기집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팩트 체크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 감성은 이미 싫은 걸 정해놓고 그 사실 확인을 그걸로 해. 근데 들어보니까 루머로 판명된 얘기를 약간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지고 맞네. 거봐 빠졌네. 못된 기집애. 아니 뭐하러 방송을 빼고 하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루머가 판명된데도 이미 이게 뭐 덮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타진요랑 똑같아. 네. 심지어 재밌는 평행이론. 타블로가 타진요를 당했던 시기에는 YG가 아니라 같은 이 회사였어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무슨 이런 애들이 붙는 이상한 그런 게 있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워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푸닥거리 한번 하셔야겠어요. 근데 걸그룹 센터가 점대미문의 루머. 레즈비언 아우팅이라는 네. 테러 당황한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뭐 일진이었다 이런 말만 돌아도 그러니까. 별의별 요구 다 먹는데. 그러니까 망블리즈가 되는데 이게 왜냐면 왜 아까 망블리즈 지금은 이제 나름 맵 구축했지만 앞에 말한 그 앞선 3부작 할 때 이게 내 보기엔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했다. 자, 그럼 결론은 두 가지네요. 러블리즈는 이렇게 해서 망블리즈가 됐다. 첫째. 두 번째. 망블리즈는 사실 망블리즈가 아니다. 그렇죠. 예. 윤상 씨는 위대하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윤상이 선언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길. 여기서부터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종의 독립국 선언. 갈라파고스화를 선언하고. 네, 그렇습니다. 윤상 씨는 여기서부터 우리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24시간 동안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쉬었다 오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예. 너무 숨막히게 떠들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봬요.